마크 저커버그. 우리에게는 타임라인과 뉴스피드라는 새로운 세상을 안겨준 사람이야. 1984년 4월 14일 미국 뉴욕주에서 의사 엄빠 사이에서 태어난 금수저. 명문 사립고등학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 진학하고 이어 하버드 대학교까지 접수. 미국인이 선망하는 명문 중 명문 코스를 밟게 돼. 그의 타임라인을 좀 들여다볼까? 2년 만에 그 하버드를 중퇴하게 된 데는 당시 꽂혀있던 페이스 매시가 시작이었어. 학교 내 모든 이성을 대상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컨셉이야. 하버드 내부망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저커버그는 이걸 더 발전시켜 하버드 커뮤니티의 모든 친구들을 연결하고 싶어 했어. 더 페이스북의 시작이었지. 나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내 친구의 친구는 누군지, 나와의 친구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하버드 사람들도 몰랐던 욕구를 자극시켜.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로 이동해서 계속 개발 작업을 해. 방학이 끝난 뒤에도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렇게 중퇴한 하버드에 13년 만에 졸업장을 받게 돼.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I remember that night I launched Facebook from that little dorm in Kirkland House. I remember telling him clearly that I was excited to help connect the Harvard community, but one day someone would connect the whole world. 그렇게 하버드 밖으로 커진 페이스북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났고 2006년에는 이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어. 3 million users. And how long has Facebook been around? Not that long. And that's a lot for the internet. I guess. I mean, we're safe. 이렇게 해서 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살의 젊은 창업자가 시작한 사업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데 이르러 저커버그는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인물로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인물에 선정돼. 처음에는 오프라인 속 지인들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줬던 페이스북은 점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소통할 수 있게 한 거지. 단적으로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봐볼까? 호날두는 1억 2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어. 이는 뉴욕타임즈 팔로워의 8배에 달하는 숫자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도 더 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돼. 물론 1억 명의 팔로워를 가진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이후 2012년 기업 공개를 통해 1,04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인정받았어. IPO와 동시에 인생 최대의 이벤트도 있었지. 하버드 시절부터 자신을 믿어준 프리실라 첸가의 웨딩. 지인들에게는 파티를 할 거라고 초대한 뒤 깜짝 결혼식을 해. 저커버그답지? 그 뒤로 페이스북은 탄탄대로, 사랑도 탄탄대로. 2015년 8월 27일 페이스북의 하루 접속자 수는 10억 명을 돌파해. 하루에 지구상에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의 수가 7명 중 1명이 된 거야. 같은 해 11월 첫 달 맥스도 세상에 태어나. 맥스가 태어나면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지분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해. 프리실라와 각각 성을 딴 챔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새로운 기업인이 나타난 거지. 이때 재단 운영자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해서 정치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불거지기도 했어. 그리고 2017년 신년사에서 저커버그는 앞으로 미국 50개 주를 돌며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삶과 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듣겠다는 얘기를 전해. 이 때문에 차기 대권에 도전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돼. 실제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이때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비전을 다시 세우게 돼. Mission is to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단순히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가깝게 만들겠다. 저커버그의 꽃길 속에는 숨겨진 위기도 있었지. 가짜뉴스. 2015년 1월부터 17년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당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유통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어. 투표 기간 동안 가짜뉴스 유포자였던 러시아가 댓글 공작을 펼쳤는데 이들이 올린 게시물 8만 개. 또 2016년 미국 대선 때도 러시아 정부가 연계된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됐다는 거야. 이것보다 심각한 건 개인정보 유출 문제. 2013년 페이스북의 심리 퀴즈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앱이 크게 인기를 끌어. 이건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렉산드로 코건 박사의 작품이었지. 페이스북에서만 30만 명이 다운로드할 정도로 핫했어. 문제는 당시의 페이스북은 당사자뿐 아니라 패친들의 연락처, 주소,
생일 등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었다는 거야. 그러다 저커버그가 뒤늦게 코건 박사가 유저들과 펼친들의 정보를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제공한 걸 알게 돼. 당시 회원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미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하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지. 이 여파로 페이스북에 블랙 먼데이가 온 거지. 3월 19일 하루 만에 52조 원의 시총이 증발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 여기다 얼마 전엔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수집했다는 의혹까지. 수년에 걸쳐 통화 문자 내역이 페이스북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됐다는 거야. 문제의 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됐고 사람들은 가장 민감한 사생활을 들여봤다는 불쾌감을 참을 수 없게 돼. 결국 침묵하던 저커버그도 입을 열었어. And I'm really sorry that this happened. We have a basic responsibility to protect people's data, and if we can't do that, then we don't deserve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rve people. Is to make sure that this doesn't happen again.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언론 인터뷰에 신문 광고까지 총 3번의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싸늘해. 계속되는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딜릿 페이스북 운동이 활발한 상태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브라이언 액턴 왓츠앱 창업자까지 공개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면서 페북의 구독도 커져가고 있어.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비전을 구현한 저커버그. 연결을 위해선 신뢰가 필수인데 최근 페이스북의 신뢰도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어. 저커버그는 말했지.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위험을 피해가는 전략은 반드시 실패한다. 한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각인됐던 저커버그는 빅브라더의 오명을 쓰고 추락 중이야. 저커버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파란 제국의 민심을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